다음은 3장 전화응대 매너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듈 A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1장과 2장이고 상대적으로 이 3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장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이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학습을 안 할 수는 없고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최빈출 별표 3개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군데군데 별표 쳐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화응대 매너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유의사항,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비스를 받으시기 전에 보통 어디 레스토랑을 예약하시거나 이럴 때 전화를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기업을 만나서 그 품질을 평가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화응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응대를 하는 직원의 태도에 따라서 예약하려고 했다가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려고 했다가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전화응대는 그 기업의 첫 번째 인상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화응대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가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목소리만으로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하려다 보니 좀 어려움도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라든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이 중요한 유의사항들인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이 전화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한 30초, 1분 정도 기다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전화로 아무런 응대가 없이 30초, 1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거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응대가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화를 거시기 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요약 정리하신 후에 전화를 하시고 받으실 때에는 상대방 하는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하셔서 명확하게 안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화응대 기본 자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소리의 자세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 목소리 톤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정중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더 잘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화로 하다 보면은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용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억양이라든가 발음 이런 부분들도 잘 유념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건을 전달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긴 시간 동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밝은 목소리로 마무리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먼저 끊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끊으신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랑 전화하시는데 타닥 소리 이렇게 듣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객과의 응대하실 경우에는 고객이 먼저 끊은 다음에 전화를 끊는다.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걸 때와 받을 때의 매너입니다. 전화 걸 때는 앞서 제가 인사 매너 했을 경우에 TPO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 시간인지 상황인지 그다음에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를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지 상황인지 장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 거는 시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전화 거시고 전화를 거쳤으면은 전화 통화 가능한지도 상대방에게 먼저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 건 사람이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본인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화 걸 때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받을 때는 일단은 좀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막 10분, 20분씩 계속 전화는 안 받고 이렇게 안내 멘트만 돌아가는 경우에 원래는 별로 화가 나지 않은 일상적인 어떤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상황인데도 기다리는 것만으로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직원으로서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겠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요점 정리 잘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응대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인사 잘 하시고 끊을 때는 상대방이 먼저 끊은 다음에 내가 끊는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전화 응대입니다. 이 3장 전화 응대 매너 중 부분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인데요. 상황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화 연결을 요청했는데 바로 연결해 줄 수 없다거나 부재 중이거나 해서 상대방과 바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 받으시는 분이 꼭 하셔야 되는 응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바로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지명한 사람이 전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시 고객이 전화를 주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만약에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 언제쯤 전화 주실 건지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지명인에게 그 안내사항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메모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전화를 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추후 어떻게 다시 응대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전화를 희망하셨던 그 지명인에게 안내사항을 잘 전달해서 추후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추후에 다시 이분이 전화하셨을 때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리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분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하시는지 현재 어디 위치에서 지금 목적지로 오시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치를 설명하실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 목적지를 설명하시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주변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라던가 어떤 그런 장소들을 정확하게 안내하시고 그 장소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는 것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화가 좀 잘 안 들리는 경우에 그냥 안 들리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전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상황도 물어보시고 응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전화 응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앞서 제가 이 메모 남기실 때 어떠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별표 3개 표시해놨듯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어떤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4장 글로벌 매너입니다. 이 글로벌 매너는 앞서 1, 2, 3장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포인트만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매너가 중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 목차 살펴보시면서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목의 개념, 그다음에 의의, 중요성 이런 부분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너가 우리가 이 비즈니스 응대를 하는 이 서비스 직원한테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어떤 국가의 손님들이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국가의 매너를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응대하시기에 조금 쉬울 수 있고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글로벌 매너를 학습하는 의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뭐 일본에 대한 내용, 중국, 미국, 영국 여러 각 국가에 대한 그 글로벌 매너의 포인트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일일이 다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출제 빈도가 높아서 뭐 열심히 막 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중요한 건 그 나라의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뭐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겠지만 특히 일본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는 거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사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과하게 하는 것도 있고 사과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할 때 일본인들 서비스할 경우에는 뭔가 제가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경우에도 뭐 다른 어떤 나라 특히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뭐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넘어가지만 일본 고객을 응대를 할 때 한두 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지만 거기서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여러 번의 사과를 해야만 진짜 더 사과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조금 더 정중하게 조금 더 예를 갖춰서 응대를 하는 것이 일본 고객들의 응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 매너 같은 경우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만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보통 한 상 차림으로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상 차림을 해서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각각의 그릇들을 들고 마실 수 있다던가 들고 먹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매너 쪽을 학습을 하실 때는 책을 좀 보실 때 다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네 라는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륙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음식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본인이 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블 매너에서도 일본과 다르게 손으로 들고 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좀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좀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좀 실용적이고 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은 보기 나오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선택하시기가 좀 용이하실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규정이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들은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동을 보이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행동 매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영국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기준을 좀 다르게 잡고서는 여러 나라의 매너를 같이 보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풀이하실 때 좀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영국과 독일에 대한 화제는 피하는 것이 좋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나라와 차이점이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보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이렇게 화려한 제스처라든가 패션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져 있다. 이제 의식에 좀 많이 바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마다 쓰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도 좀 보시면서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지게 되면 완벽하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V 표시도 손바닥이 보이는 경우, 손등이 보이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몇 가지 사례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 사례별로 차이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레스토랑 이용 매너입니다. 이쪽에서는 레스토랑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약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언제 방문할 것이고 몇 명이 갈 것이고, 뭐 특히 선호하는 장소라든가 자리라든가 주문해야 되는 음식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취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연락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매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예약을 하고 나서 노쇼를 했을 때 이 서비스 업장에 가해지게 되는 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들은 이 노쇼를 어떻게 하면은 방지하고 이거를 줄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특히 이 레스토랑 이용을 할 때 주요한 매너 중에 하나가 예약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이제 주문 매너, 식사 매너의 기본 몇 가지 포인트들 같이 하나의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문 매너 같은 경우에 주문은 여성이 하고 최종적으로 남성이 직원에게 주문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약간 남녀 평등 사상이 많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앞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자격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준을 정해 놓아야지 정답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부터 나왔던 매너의 기본 어떤 틀이 여성 존중, 여성 존중의 사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주문할 때도 이제 여성은 주문을 하고 직원의 주문은 남성이 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팁의 매너입니다. 팁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라고 하면 주시는 거라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일단 문제풀이 하시는데 좋으실 거예요. 반대로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하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이건 서비스가 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지급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한 직원에게 주는 거지 사장님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은 특히 이 팁에 대한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